자, 그러면 뒤로 넘겨주세요. 시험지는. 자, 사회책 106쪽을 한번 펴주세요. 106쪽. 자, 106쪽 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음료수 다 먹고 있죠? 네. 다음 주는 천하장사로 할까요? 별로예요? 어떻게? 네. 아니면 과자로 할까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네. 자, 오늘 106쪽에서 그 배경 지식들을 먼저 배워야지만 106쪽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들을 정확하게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필 들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들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에서 대류라는 것들 배운 적 있나요? 지구과학이 아니라 중학교 과학에서 장풍쌤이 대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장풍쌤 몰라요? 장풍쌤 나랑 동기인데 이투스 온라인 최연소 둘이 최연소였어요. 과학 한 명, 사회 한 명. 예. 근데 장풍쌤은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저는 연예인병 걸려갖고 한번 주저앉았어요. 예. 그러면 안 됐는데 예. 지금 장풍쌤 잘 나가고 있죠. 저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오늘 우리 기후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기후는 대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류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대류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따뜻한 것은 상승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하강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중목욕탕 가시거나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만 가려워요. 여기만 뜨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긁고 있는 거야? 목욕탕 가갖고 왜 여기만 뜨겁냐면 물에서도 뜨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오거든요. 차가운 것들은 내려가 있고. 그래서 윗부분 표면 쪽이 훨씬 더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강수,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어느 곳에서 비가 오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압이라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기압. 자,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에요. 공기가 누르는 힘들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압은 누르는 힘이 강한 것들을 고기압이라고 하겠죠. 저기압은 누르는 힘이 약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공기가 상승하는 걸까요? 공기가 하강하는 걸까요? 공기가 하강할 때 누르는 힘이 더 강하겠죠. 공기가 하강을 하면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 그런데 저기압을 볼까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평소보다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서 비가 올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비가 올까요? 상승하는 곳에서 올까요? 하강하는 곳에서 올까요? 컵라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컵라면에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기다리죠. 뜯을 때 짜증나죠. 왜? 뚜껑에 물기가 나만 짜증나는 거야? 나는 그 물기가 너무 싫어. 밑에 떨어지고 막 그래서 너무 싫은데 그게 우리가 비가 오는 원리예요. 공기가 이 물의 수증기가 뜨거워지니까 위로 상승하겠죠. 근데 뚜껑이 표면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맺히면서 응결된다고 그러거든요. 맺히면서 비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강수가 내리는구나. 강수 B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
그 다음에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사막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대기의 대순환에서 아열대, 고압대라는 걸 배울 거야. 고압대. 고압대가 뭐냐면 고기압이 계속 형성되는 곳을 고압대, 저기압이 계속 형성되는 곳을 저압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야지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공기가 누르면 밀도가 커지니까 이쪽 편은 어떻게 되겠어? 양쪽에서 누르면 가운데가 올라가게 되겠지. 이런 것도 비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지가 있으면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또 비가 오게 돼요.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오는구나.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기가 양쪽에서 누르지. 아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양쪽에서 누르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니니. 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뻑큐했다고 울지 말고. 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복사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복사가 뭐야? 카피야? 복사가 카피야? 아니죠. 복사는 복사평형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 필요 없어. 복사를 알 필요는 없는데, 복사는 어떤 거냐면 태양이 보내는 열 에너지를 지구가 안고 있다가 그 안고 있던 열 에너지를 똑같이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복사평형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야.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어떻게 되지?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하강할까요?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닐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왜 기온이 하강할까요? 산으로 가면 왜 추워질까요? 똑똑한. 잘 몰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죠. 그럼 그걸 품고 있어요. 품고 있으면 얘가 난로가 되는 거야. 난로가 되니까 난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죠.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진다. 나중에 고산기후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거 잘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열을 배워야 돼. 참 비열한 단어예요. 비열을 배워야 되는데 비열은 뭐냐면요. 얘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그래. 그러면 비열이 높아지면 온도 변화를 시키기가 쉬울까요? 나쁠까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열이. 그러니까 비열이 높아지면 온도 변화 시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물하고 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이 비열이 흙보다 높아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근데 물이 비열이 흙보다 높으니까 물은 온도 변화를 시키는 게 쉽지 않겠네요. 흙이 훨씬 더 온도 변화 시키기가 편하겠네요. 이거를 대륙과 해양으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륙과 해양으로 전환해서 볼 건데, 자, 대륙은 해양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클까요? 작을까요? 대륙은 온도 변화가 더 큽니다. 해양은요, 온도 변화가 대륙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받느냐, 해양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1년 동안에 크냐, 작냐, 이따 얘기하겠지만 연교차에 영향을 줄 거예요. 연교차는 써줄 거예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대륙이 연교차가 클까요? 해양이 연교차가 클까요? 해양 아니고 대륙이 연교차가 크겠죠. 온도 변화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연교차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면 엄청 쉬워져.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외우려면 안 되고, 지금 봐봐. 고기압은 공기가 하강한대요.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한대요. 공기가 상승해야지 비가 온대요. 이거랑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왜 낮아지는가? 요거랑 그 다음에 대륙의 온도 변화는 크고 어디에 비해서? 해양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크고 해양은 대륙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다. 여기까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지 그 다음번을 갈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되겠지요?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구를 그릴 거예요. 찌그러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야, 씨, 오래간만에 조금 잘 그렸다, 야. 지구를 그릴 건데 지구를 반을 딱 나눠서 이 지구의 반을 나눈 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몇 도냐면 위도 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도 0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저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적도는 저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90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극지방. 그리고 여기는 고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극지방은 당연히 여러분들 추운 거 알죠? 적도는 더운 거 알죠? 왜? 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 햇빛에. 각도. 비슷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좀 적어줄게요. 유식한 말로. 단위 면적당 수열량 일사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대요. 어렵다. 그냥 알아먹으면 돼.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위 면적당 수열량 일사량이 뭐냐면 수열. 수학 아니야. 수학에 나오는 수열 아니야. 수열이라는 것은 받는 열의 양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일사량은 비춰지는 햇빛의 양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다르대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초딩 때 돋보기로 뭐 했어요? 돋보기로 뭐 안 해요? 돋보기 빛을 모아갖고 뭐 안 했어요? 한 거 같죠? 돋보기로 뭐 눈이 안 보여갖고 작은 글씨를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돋보기로 뭘 했지? 까만 종이. 뭐지? 뭐라고 그러니? 그래. 하도 오래돼갖고. 그거 있잖아. 까만 종이 파는 거 그거 태우고 그러지 않았어? 에이씨. 어쨌든 빛을 모으면 종이가 탔죠. 까만 부분이 탔죠. 우리 때는 그런 먹지라고 그러지. 먹지가 읍내에 가야지 살 수 있었어. 나 시골에서 자랐잖아. 읍내에 가야지 살 수 있어서 신문 있죠. 신문을 글씨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따라서 검정색을 태웠어요. 모아서. 그러다가 재미가 없으면 뭐 하래요? 개미를 태웠죠. 시골엔 개미가 엄청 많아요. 잔인하게 보지 말고 나 윤회할 것 같아요. 윤회를 벗어나야지 우리 극락왕생하는 건데 윤회를 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초점이 모이느냐, 초점이 모이지 않느냐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열을 보내볼게요. 똑같은 면적의 열을 보냈더니 똑같은 면적의 열을 이렇게 보냈어요. 또 똑같은 면적의 열을 한번 보내볼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같은 열이 가지만 여기는 좁게 가고요. 여기는 넓게 가니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이 더 춥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단위 면적당 수열량, 일사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지방이 추운 이유, 그 다음에 적도지방이 더운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하나 그릴게요. 오늘 원빨이 받는가 한번 볼게요. 아씨, 이쪽이 잘 나와야 되는데 저쪽이 잘 나오고 있어. 아씨, 다시 그릴래요. 다시 그려야 돼요. 아씨, 긴장했나 봐. 다시. 좋았어. 좋았어. 진행해.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적도가 휘어져 버렸네. 아,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다시. 자, 이렇게 적도를 긋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대기의 대순환이라는 걸 배울 거야.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거고,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이 무슨 뜻이고, 또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에선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적도에서는 뜨거우니까 공기가 이렇게 상승할 거야. 선생님, 옆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상승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지. 이렇게 서 있지. 그치? 내가 그 얘기 해줬지. 대치동에서 판 구조론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해줬어? 아, 내가 워낙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별 내용들을 다 들어봤어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는데, 대치동에서 판 구조론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판과 판이 부딪히는 데에서는 높은 산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곳은요,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죠.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것은 태평양을 둘러싼 동그라미라는 뜻이야.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것을 슈크림빵으로 설명을 했어요. 슈크림빵 쫙 해서 같이 밀어봐요. 슈크림빵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나죠. 빵 갖고 장난친다고 혼나죠. 근데 이렇게 밀었어. 밀면 빵이 올라가면서 빵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슈크림이 있는 곳에선 슈크림이 흘러내릴 거고. 그리고 슈크림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빵만 찢어질 거 아니야. 슈크림이 흘러내리는 게 화산, 빵만 찢어지는 게 지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판구조론이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에 네모 4칸이 나왔어요. 정답은 판구조론이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썼게요? 슈크림빵. 나 깜짝 놀랐다. 아니 실제 있었다고. 전화를 받았어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가르쳤는데 애가 슈크림빵이라고 쓴 내가 잘못한 거니? 판구조론을 설명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사람 여기다 묻는다고 하는 놈이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 별 친구들이 다 있었어. 그 친구들이 잘 살까? 40대가 됐을 텐데 잘 살고 있을까?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공기가 상승할 거야. 공기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이게 대기에 막혀서 거기에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양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공기가 요렇게 퍼지게 될 거야. 자, 요 공기가 퍼졌어요. 해발보다 높은 곳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공기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공기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게 되겠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가게 될 거예요. 누가 또 불질렀냐? 자, 그래서 양쪽으로 다시 요렇게 퍼지게 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 공기가 하강하는 이곳이 30도야.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요런 것들이 나올 거에 될 건데, 자, 여기는 60도라고 해. 요 공기가 하강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열대가 뭘까? 아열대가 뭘까요? 스판? 아열대가 뭘까요? 아열대. 잘 모르겠죠? 열대지방 부근에 있어서 아깝다 열대라는 뜻이에요. 모자르다라는 아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열대. 열대와 비슷하지만 열대와는 조금 차가운 이런 곳을 아열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압대는 고기압만이 많이 형성이 되죠. 자, 고기압이 많이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하강하잖아, 지금.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막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반구의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대륙을 하나 그릴 거예요. 대륙을 그릴 건데, 이 대륙의 이름은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라시아 대륙의 이쪽 서쪽 부근을 우리는 대륙 서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 서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쪽 부근은 뭐라고 그럴까? 여기를 대륙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륙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점들은 뭐냐면, 여기는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 30도와 60도에서는 항상 바람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편서풍이 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대륙이 아니면 지구는 해양으로 존재할 거예요. 지구의 표면은 대륙 아니면 해양일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대륙서안은 어디서 오는 바람을 맡고 있어요? 해양에서 오는 바람을 맡고 있죠. 해양에서 오는 바람을 맡고 있고요. 이 대륙 동안은요, 대륙에서 오는 바람들을 이렇게 맡고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좀 해볼까? 대륙은 온도 변화가 크고 해양은 온도 변화가 작다고 얘기를 했죠. 대륙 서안은 대륙 동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연교차라는 놈을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자, 연교차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최나널 평균 기온과 최하널 평균 기온의 차를 우리는 연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연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게. 대륙 서안은 해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대륙 동안에 비해서 어떻게 돼? 연교차가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동안은요,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연교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이거 되겠어?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매번 기후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기후에 대해서 너네 대답할 수 있어?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선 비와 안 와. 공기가 하강하는 곳보다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 강수량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높아진다? 틀렸지.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진다가 맞겠지. 이런 것들. 대륙서하는 대륙동안에 비해서 연교차가 작다. 비는 얘네는 연중 비가 올 거야. 왜? 바다는 물이잖아. 대륙은 어때? 대륙은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있어. 그런 계절이 있었을 때 하는 거야. 어떤 거? 요거? 최난월 평균기온과 최하늘 평균기온이에요. 이해됐어요? 좀 어려웠지? 조금만 더 어려우면 안 될까?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빨리 필기할 사람들, 그릴 사람들 빨리 그려야 돼요. 이거 그려야 돼. 이게 지금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돼. 뭐 어떤 거?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빨리 그려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니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응? 아, 니네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나한테 오면야 다시 그려주겠지만 안 오는 놈들이 여기서 절반이 될 건데. 어? 우리 시험 대비집을 지금 학교별로 만들고 있어요. 학교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뿌릴 거예요. 어떻게 다 그렸어요? 조금 시간 줄게요. 그려도 돼요. 천천히. 썰이나 하나에 편지 태운 썰? 했어? 편지 태운 썰? 안 했어? 에이, 그러면 뭘 할까? 군대에서 똥 싼 썰 했어? 군대 쪼꼬미 원투 기억나? 바로 윗고참? 우리 쪼꼬미 원투의 이야기야. 뭐냐면 제가 의장대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9월 달이 제일 싫어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놀거든? 근데 우리는 TV에 나와. 그래서 계속 행진을 해.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가 행진이라는 거 작년에 윤 대통령이 하셨어. 시가 행진이 얼마나 무섭냐면 2km를 행진을 하는 거야. 막 이따만한 미사일이랑 같이 탱크랑 막 행진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런 게 있어. 북한 애들은 엄청 좋아. 걔네는 바로 이렇게 뻗잖아. 이렇게. 우리는 들어서 뻗거든, 이렇게. 들어서 뻗기 때문에 더 힘들어. 나같이 키 작은 애들은 그 키 큰 198이 한 발 걷는 거랑 내가 한 발 걷는 건 다르겠지. 걔는 조금만 걸어야 돼. 근데 걔네가 한 발 하면 나는 런지를 해야 돼, 이렇게. 뒤에서 쫓아갈 때. 근데 2km를 걷잖아? 그러면 원칙을 해. 그럼 2km를 뛰어. 다시 그 자리로 와. 그래서 2km를 가. 그걸 12시부터 5시까지 해. 밤 12시부터 5시까지. 야, 도로에 차가 다녀야 되니까 차를 막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한단 말이야. 엄청 싫어. 그리고 9월 달에 차렷 자세로 2시간 동안 서 있는 연습을 해. 행사가 2시간이거든. 움직이면 안 돼. 고참들은 괜찮은데 쫄따구들. 근데 쪼꼬미 1, 2, 3잖아. 1, 2, 3인데 이렇게 있으면 2시간 동안 떼약버스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눈 돌리다 걸려도 쳐맞아. 움직여도 쳐맞아.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 근데 그날따라 스멜,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고참도 맡았어. 그래서 어떤 새끼가 방구 꼈어?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쪼꼬미 최원땡. 내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최원땡이야. 갑자기 손을 들면서 일병 최원땡. 뭐야 이 새끼야 그러는데 똥 쌌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새끼 미쳤나?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고참이 온화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새끼, 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을 하지. 왜 그랬어? 야, 너 오늘 개인정비해. 훈련 열해. 휴, 엄청, 나도 똥 싸고 싶었어. 근데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잖아. 다음 날이 됐어. 또 이렇게 서 있는데, 나 오늘 진짜로 똥 쌀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나도 고민을 했어.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야 그러는데 오늘은 또 어떤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일명 권혁땡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야 고참이 첫 번째는 봐주겠지만 두 번째는 어떡하겠어. 안 봐주겠지. 근데 얘가 갑자기 똥 쌌습니다 그러는 거야. 하나는 얍삽이고 하나는 고문관이거든. 걔네 둘이. 진짜 덤앤더머를 모아놨어 얘네들 둘이. 근데 똥 쌌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해지는 게 아니고 달려오더니 가슴을 날라치기로 빵 차는 거야. 빵 차니까 얘가 어떻게 돼? 뒤로 밀리면서 넘어졌겠지. 똥 싼 채로. 상상하지 마. 그 다음 뭔 줄 알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그 다음은 지워도 돼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길게. 엄청 옆에서 걔는 훈련 계속했거든. 나는 쫄다고 그러고 그 옆에서 같이 했어. 별일이 다 있었어. 똥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니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울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배울 거야. 이게, 그래프를 보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 다음 배울 게 이거야. 봉곡선 그래프. 봉곡선 그래프를 배울 거야. 봉곡선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로 기온, 강수량 그래프야. 기온은 꺾은 선으로 나타내고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 지금 책을 폈는데 밑에 보이죠? 책에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이걸 어떻게 볼 건지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밑에는 여기가 1월이고요. 여기가 7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이야. 월을 나타내는 거야. 월별 강수량과 기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기온을 표시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강수량을 표시하는 밀리미터야. 그 다음에 꺾은 선은 뭐를 나타낸다고? 꺾은 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자, 그럼 여기 봐봐. 7월이 온도가 가장 높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7월이 여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월과 12월은 기온이 낮으니까 겨울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겠어요? 네? 자, 요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12개가 그려질 거야. 나는 대강 그릴게. 그럼 얘는 뭐냐면 강수량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막대 그래프가 일정하게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중습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중습윤이라고 얘기해요. 연중습윤. 됐어요? 이해했어요? 여기? 그러면 제가 봉곡선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2개를 더 그릴 거예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고요. 네. 자,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봉곡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가 1월, 여기가 7월, 여기가 12월이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7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7월이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1월이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7월이 온도가 가장 낮네요. 7월의 온도가 가장 낮죠. 이때가 겨울이야. 이때가 여름이 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요번에 싱가포르에서 더운데 트리가 있고 캐롤이 나와. 그래서 이게 느낌적 느낌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느낌이 있잖아. 분명히 루돌프가 눈을 헤치며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우기라 비를 맞으면서 달릴 것 같은, 아니 루돌프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날씨에 캐롤이 울리고 있었어. 그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이거야. 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비슷한 그래프겠지. 1월이 겨울이고 7월이 여름이야.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북반구를 나타내는 거야. 북반구. 적도 북쪽을 북반구라고 해. 그러면 북반구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얘는 뭐야? 남반구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 남반구는 북반구와 주, 야가 계절이 반대야. 반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삿갓 모양이면 뭐다? 북반구. 그 다음에 V 모양이면 남반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해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 요런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요런 걸 한번 볼 거야. 자,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연교차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연교차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 기온과 여름 기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 화이팅?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A 그래프와 B 그래프가 있어. A 그래프가 연교차가 클까? B 그래프가 연교차가 클까? A 그래프가 연교차가 큰 거지. 왜? 봐봐. 여기가 가장 최난월이야. 얘가 최난월. 얘가 최한월이야. 한월이야. 살펴보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연교차가 되는 거지. 얘는 어때? 요만큼이 연교차가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연교차가 어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게 꼭 그 각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연교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어려워요 이거? 안 어렵죠? 이제 한 개만 더 배우면 돼. 아우 쉽지 않다. 여행 간 얘기도 해주고 할게.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만 잘하면 돼. 화이팅! 어떻게 뭐야 이건 핫식스야? 킹? 킹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핫식스야? 핫식스는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그래? 핫식스 브랜드 태국 건가 그런데? 태국 거야 핫식스는. 우리나라 건 딴 음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거야. 이 아저씨는 왜 태어났을까?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쾌펜은 독일의 기상학자거든. 이 사람이 기후를 기온별로 강수량별로 나눠놨어. 나눠놔서
케펜의 기후 구분 한번 배울 건데, 여기가 0도이고 적도이고 저위도야. 여기가 90도고 극지방이고 고위도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5개로 나눠볼게. 5개로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대라고 얘기를 해. 열대기후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A라고 표시해. A. 열대기후는 A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는 건조라고 얘기를 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모두 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 다른 기후의 영향, 기후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건조는 B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까? 여기는 온대라고 얘기하고 C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는 냉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순서를 좀 알겠네? D라고 얘기를 해. D. 그 다음 여기는 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를 좀 알아야 돼.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4가지가 뭐냐면 이거야. 얘네는 대문자로 쓰는 거고 케펜이 1차 구분이라고 그래서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까지 A, B, C, D, E로 표현을 하고 있어. A는 열대, B는 건조, C는 온대, D는 냉대, E는 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F. 이거는 연중 습윤. B라는 얘기야. B. F. 그냥 쉽게 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내린다. 그 다음에 소문자 S가 있는데 S는 뭐냐면 이건 summer dry라는 뜻이야. summer dry. 여름 건조라는 뜻이야. summer dry. 써줘? 영어로? 안 써줘도 되겠지? summertry. 됐어? 나도 영어 알아. 응, 잘하지.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참으면 이제 쉬는 시간에 갈 거야. W는 뭐겠어? S가 썸머면. 그렇죠. winter dry라고 얘기를 해요. winter dry. wintertry. winter dry라고 얘기하고 얘는 겨울 건조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 이거 M은 뭐냐면 MONSOON. 몬순. 들어봤어? 몬순. 알아둬야 돼. 유식하려면 몬순은 알아둬야 돼. 몬순은 계절풍이야. 계절마다 풍향이 변하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해.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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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몬순은 계절풍, 계절풍은 쌀. 이거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공식처럼 몬순, 계절풍, 쌀 연결시켜서 답 쓸 수 있어. 내가 다른 거라 뭐 윈터 드라이, 썸머 드라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지금. 나올 만한 것만 내가 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용기덕 이거
화이팅. 자,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기호들이 있거든. 기호들만 써주고 갈게. A, F. 열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야. 그래서 얘를 열대 우림이라고 해. 그 다음에 A, W. 열대 윈터 드라이라는 거지. 얘를 사바나라고 해. 사바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따 배울게요. 그 다음에 A, M. 얘는 열대 몬순.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런 열대 몬순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B는요. B, S, B, W. 둘 다 얘네는 대문자야. 얘를 스텝 기후라고 하고 얘를 사막 기후라고 해. 영어 단어를 못 외워도 독일어 단어를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니네 1학년 지금 과정에서는 이런 스텝이야. 이거 스텝. 스템이 아니라 스텝이야. 스텝. 그 다음에 C는 C, F, B. B는 스와라시가 이렇게 세 번째 3차 구분을 한 건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온데인데 비가 시뷴에 많아. 그런 거를 서안, 해양, 성, 서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동안보다 연교차가 작다 이런 거. 그 다음 C, S 얘는 지중해에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 물론 지중해만 나타나진 않아. 그 다음에 C, F, A, C, M, C, W 한데 묶어서 대륙 동안이라고 해. 대륙 동안 기후라고 그래. 그 다음에 냉대는 요것만 보면 돼. D, F 냉대수뷴. 그 다음에 E는 ET. 아무도 나랑 통하려 하지 않구나. 네. ET. 툰드라라는 뜻이에요. 툰드라. ET. 툰드라. 외계인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 물론 에스키모도 살죠. 그 다음에 EF. F는 프로즌이라는 뜻이야. 프로즌. 얼어있는 땅. 얼어있는 기후. 그래서 얘는 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적어놓기만 했으면 좋겠고 한글로 쓴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얘네의 기후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인 의식주를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쉬었다 가겠습니다.